네, 사장님, 저는 국제 테마파크 용지 저가 매각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사안이시고 사실관계와 감사원 감사 이후 조치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짧게 질의 드릴 테니까 그때 짧게 답변 한꺼번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약 설명을 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은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기간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감사 결과 수자원공사 담당 직원 3명이 수공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 테마파크 용지를 최소 6천억 원 이상에 팔 수도 있었는데 3,256억 원에 팔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사업자 공모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수공본부위원회에 보고도 누락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사건, 본 사건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비교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으로. 첫 번째, 대장동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을 변경해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고, 그 결과 공사에서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현동 옥명마 아파트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이었던 김모 씨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 변경하도록 승인 또는 로비했다는 혐의로 현재 또한 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수자원공사 사건이랑 이재명 대표는 관련이 전혀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수공 사건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과 특혜 의혹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측면 또한 말씀드립니다. 다시 수공 그 테마파크 용지 사건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은 당시 수자원공사가 토지를 매각할 때 얼마나 헐값으로 매각을 했는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수공이 국제 테마파크 부지인 관광 레저 용지를 2021년 3월 매각할 당시에는 단가가 1제곱미터당 11만 3천 원으로 계산해서 총 280만 제곱미터를 3,256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수공이 그 직전이 2019년 9월에 관광 레저 용지에 접한 철도 용지 2필지를 매각할 때는 1제곱미터당 18만 1,000원, 23만 2천 원에 팔았습니다. 즉 철도 용지 가격의 48%, 68% 수준으로 국제 테마파크 부지를 헐값에 판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진술에 따르면 자연 녹지 지역이었던 국제 테마파크 부지를 관광 레저 용지로 지정받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 최소한 2배 이상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가 거의 뭐 공소장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런 특혜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고 감사 결과를 보니까 직원들이 일단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개발 후에 토지 가격을 예상해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모 지침서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 지침을 임의로 변경했고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원시적인 자연 녹지 상태대로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공모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수공본부에 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도 않고 누락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 직원들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실수였다,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감사원이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1명은 중징계인 정직, 2명은 경징계만 요구했고 심지어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어요. 좀 감사원도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사장님,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서 보시면 수자원공사가 국제 테마파크 용지를 매각하면서 입은 손실 추정치가 최소 3천억 원이 넘죠. 이 사안이 단순히 정직 처분 내리고 말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고요. 제가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회사 내부의 일부에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2009년부터 이제 매각 시도를 하다가 10여 년 동안 2번 유찰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손실이 커서 매각이 급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절차를 행정적으로 그런 미숙한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이 사건
엄청난 사건인데 저는 왜 이렇게 은폐 축소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다시 수사기관 통해서 그 배후 세력, 주동자, 가담자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몇천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직원 3명은 수사도 안 받고 징계만 받고 끝날 것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사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원점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형사 고발하셔서 업무상 배임하고 그렇게 형사 고발을 하셔서 원점으로부터 재수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원 조사 결과서를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께서 국감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해 주신 만큼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와 조치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고발 조치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 상황을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 환경부 장관께도 자체 감사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종감 때도 환경부 장관 통해서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추가로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저는 이 국제 테마파크 용지 저가 매각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 위원장 명의로 고발을 하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동시에 또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종료 시점에 한번 그 논의하도록 그렇게 여야 간사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